11단원 그룹물리학 11.4 빙정의 성장인데요. 여기선 빙장의 성장 과정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빙정 과정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배웠던 내용이고요. 다음 결착은 빙정과 관행각 물방울이 결합해가지고 빙정이 더 커지는 것이었고요. 부착은 빙정과 빙정이 만나서 빙정이 더 커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먼저 빙정 과정 보겠습니다. 빙정 과정은 빙정과 관행각 물방울의 포화 수증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네, 둘의 포화 수증기압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2단원에서 배웠었죠. 물에서 이제 수증기로 변하는 것과 빙정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것, 뭐가 더 쉽냐 하면 여기서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관행각 물방울 주위에 수증기가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러면 관행각 물방울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행각 물방울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과 빙정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을 비교해보면 관행각 물방울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이 더 큰 상황이죠. 이때 주위의 수증기압이 관행각 물방울과 빙정 사이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행각 물방울, 빙정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온도대에서 주위의 수증기압이 그 사이다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행각 물방울에 대해서는 주위가 현재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빙정에 대해서는 주위가 과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수증기가 부족하니까 관행각 물방울에 대해서는 물이 증발해가지고 주위에 수증기가 더 많아져서 포화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수증기로 증발이 되고 관행각 물방울은 점점 작아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빙정에 대해서는 빙정 주위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빙정으로 수증기가 침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빙정의 크기가 점차 커지게 되고 빙정이 성장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러한 과정을 빙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빙정 과정. 네, 다른 특징을 더 봐보겠습니다. 네, 성장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성장률이 최대인 온도대는 관행각 물방울과 빙정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 차이가 가장 큰 영하 10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둘의 포화 수증기압 차이를 그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둘의 포화 수증기압 차이가 크다면 어떤 주위의 수증기압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지점에서는 불포화된 정도가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빙정에 대해서 과포화된 정도가 크다라고 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물이 더 잘 증발이 되고, 여기서는 수증기가 잘 빙정으로 침적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보다 더 그러한 경향이 더 크겠죠. 온난운과 한랭운에서의 과포화도 차이. 온난운에서는 과포화도가 약 1%밖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랭운에 대해서는 영하에 대해서는 빙정에 대한 과포화도가 수십 %에 이를 수가 있어서 빙정 과정에 의한 빙정의 성장이 꽤나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영하 20도에서 빙정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이 대략 1헥토파스칼인데요. 주위의 수증기압이 만약에 1.5헥토파스칼이다 라고 하면 과포화도가 대략 5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상에서 포화 수증기압이 10헥토파스칼이고 주위의 수증기압이 10.5헥토파스칼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의 과포화도는 약 5%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 5%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원리로 한랭운에 대해서는 과포화도가 수십 %에 이를 수가 있어가지고 빙정 과정에 의한 빙정의 성장이 좀 활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얼음 결정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온도는 대략적인 모양, 그리고 과포화도는 모양의 복잡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0도에 가까울 때는 평판 모양, 그 다음에 영하 3도에서 영하 10도 정도에는 이러한 기둥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영하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는 평판 모양, 그 중에서 과포화도가 크다면 이런 나뭇가지 모양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낮아지면 평판, 기둥 모양이 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포화도가 클수록 복잡한 모양을 하게 되는데요. 과포화도가 작은 쪽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모양이고, 과포화도가 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꽤나 복잡한 모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영하 10도에서 20도 사이에 이러한 나뭇가지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나뭇가지 모양의 빙정을 덴드라이트라고 합니다. 덴드라이트가 나뭇가지와 같은 말이긴 합니다. 다음 결착에 의한 성장을 보겠습니다. 결착이란 빙정과 관행강 물방울이 만나서 빙정이 점차 성장하는 건데요. 관행강 물방울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빙정과 충돌하면 바로 얼어버려 가지고 빙정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것인데요. 빙정, 나뭇가지 모양의 빙정의 점차 주위에 관행강 물방울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좀 단순한 모양이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빙정이 점차 성장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행강 물방울이 0도씨 미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좀 관행강 물방울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정한 상태로 빙정 상태로 진행되려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분자 사이의 결합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방울이 가만히 있으면 얼음으로 상태 변화하지 않게 되는데 결합의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관행강 물방울이 이렇게 있으면 물방울에 약간의 움직임이 생기면 이쪽부터 점차 얼음의 그 육각구조를 찾아서 안정한 상태로 찾아가게 돼요. 점차.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얼음의 결정구조가 생기면 그 주변이 차례로 얼어나가기 시작해서 전체 모양이 빙정이 되게 됩니다. 물방울이 작으면 요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얼음으로 상태 변화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좀 큰 규모의 물을 보기 때문에 0도씨 미만에서 물이 있는 상태를 잘 볼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름 물리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물방울들에 대해서는 크기가 엄청 작은 거라서 어느 한 곳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물방울들이 많기 때문에 관행강 물방울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작을수록 균질핵 생성이 일어나는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하는데요. 물방울에서 어느 한 곳에 어떤 변동이 생겨가지고 전체가 얼음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균질핵 생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반경 1, 5, 100마이크로미터의 물방울은 각각 영하 41, 38, 35도에서 균질핵 생성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물이 0도씨 미만에서 어느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직접 접하는 것은 큰 규모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큰 규모의 물은 언제든 이러한이 일어난 특정 위치에서 얼어나가기 시작해서 0도씨 미만의 물 전체가 얼어버리게 됩니다.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물방울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 결합 형태가 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행강 물방울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착에 의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 보면요. 결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종단 속도, 관행강 물방울의 수농도, 빙정의 크기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착에 의한 성장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우박인데요. 우박은 강한 상승 기류가 있는 내우에서 오랫동안 내우대에 머물며 지름이 5mm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박의 정의 자체가 지름이 5mm 이상인 얼음 덩이라는 거죠. 우박은 상승 기류에 의한 상승 운동 그리고 우박 무게에 의한 하강 운동의 반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박은 관행강 물방울에 의해 성장하는 겁니다. 우박이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관행강 물방울이 우박에 붙어버려 가지고 바로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 성장을 하게 되고요. 관행강 물방울에 의해 성장함으로 주로 10도씨와 영하 30도씨 고도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영하 15도에서 20도 고도에서 수평적으로 돌아다닐 때 최대로 성장한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건조 성장 과정과 수분 성장 과정이 있는데요. 건조 성장 과정은 우박의 표면이 0도씨 미만일 경우에 우박에 관행강 물방울이 충돌할 때 급격하게 얼어버리게 됩니다. 급격하게 얼어버리면 우박과 관행강 물방울 사이에 있던 공기, 기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포들이 안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불투명한 층을 만들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좀 불투명하죠. 그런데 수분 성장 과정은 우박의 표면이 0도씨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행강 물방울이 우박에 충돌해서 얼어버릴 때 그때 잡열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박의 표면이 그 잡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0도씨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박에 관행강 물방울이 충돌할 때 되게 천천히 스며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사이에 있던 우박과 관행강 물방울 사이에 있던 기포가 밖으로 빠져나갈 시간이 충분해 가지고 그 사이에 기포가 남아있지 않게 되어서 이러한 투명한 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불투명한 층이 있고 투명한 층이 다시 있죠. 이렇게 우박은 수분 성장 과정과 건조 성장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박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앞에서 우박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0도 사이에서 많이 주로 성장한다라고 했는데요. 온도가 높은 쪽에 관행강 물방울이 많기 때문에 관행강 물방울이 많이 들러붙어 우박의 표면이 0도씨에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하 10도씨 근처에서는 수분 성장 과정이 주를 이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영하 30도씨 쪽에서는 오히려 관행강 물방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조 성장 과정이 주를 이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단 속도 좀 당연하죠. 우박은 크기가 커가지고 종단 속도가 빨라서 지상으로 떨어질 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착에 의한 성장인데요. 부착은 두 개의 빙정이 충돌해서 합쳐져 가지고 더 큰 빙정이 되는 겁니다. 부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종단 속도 좀 당연하고요. 온도가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부착에 의한 성장은 0도에서 영하 5도 사이에서 그 성장률이 가장 큰데요. 빙정 표면이 조금 끈적끈적하다, 살짝 물이 녹아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부착에 의한 성장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하 12도에서 영하 18도 사이에서는 이 나뭇가지 모양의 빙정, 이러한 나뭇가지 모양의 빙정이 겹치게 되면 이거 하나가 큰 빙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착에 의한 성장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온도대다라고 합니다. 다음 과포화도가 높을 때 이러한 끈적끈적한 정도, 빙정 표면에 물이 살짝 녹아있는 정도가 높아져 가지고 부착에 의한 성장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큰 눈이 성장할 수 있는 온도대, 엄청 기상직에서 여러 번 나왔던 개념인데요. 큰 눈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름은 영하 20도에서 10도 사이에 온도대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영하 20도에서 10도에서는 덴드라이트 형태의 빙정이 잘 만들어지고 모양의 특성상 이들끼리는 잘 결합하기 때문에 부착이죠. 다른 온도대에서 만들어지는 기둥 모양이나 평판 모양이나 기둥 모양 빙정보다 눈송이가 더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떨어지는 눈송이는 서로 부착이 일어나면서 잘 성장하고, 그리고 0도에서 영하 5도에서는 부착의 효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서 강수입 빙정이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부착이 잘 일어나서 지상의 온도가 0도보다 살짝 낮은 경우, 이제 녹기 살짝 직전이죠. 0도보다 살짝 낮은 경우에 눈이 커지면서 한방눈이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죠. 구름이 영하 20도에서 10도 사이의 온도대를 포함하고, 그리고 지상의 온도가 0도보다 살짝 낮은 경우 이때 한방눈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상의 온도가 0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눈이 조금 녹아버리기 때문에 한방눈이 내릴 수 없는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의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 영하 10도 이렇게 되면은 부착의 효율이 좀 낮아져가지고 한방눈이 내릴 수는 없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정리해보면 수증기 침적에 의한 성장, 이게 빙정 과정,
또는 베르게른 핀다이젠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빙정과 관행각 물방울의 포화 수증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성장이 가장 빠른 온도대는 영하 10도에서 20도 사이다 라는 거고, 얼음 결정의 모양도 배워봤습니다. 온도와 과포화도, 온도는 대략적인 모양, 과포도는 복잡한 정도를 결정한다. 결착에 의한 성장, 빙정과 관행각 물방울이 충돌해서, 관행각 물방울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빙정과 충돌하면 바로 얼어버려서 빙정이 성장해버리는 겁니다. 우박, 지름이 5mm 이상인 얼음 입자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한다. 건조 및 수분 성장 과정이 있다라는 거 배웠고요. 부착에 의한 성장, 두 개의 빙정이 충돌해서 합쳐져서 더 큰 빙정이 형성되는 것이 부착에 의한 성장이고, 이를 통해서 큰 눈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하 20도에서 10도 사이의 온도대를 포함하고 지상 온도가 0도보다 살짝 낮다 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